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은 싼 노임에다 일본의 전자제품이 사양화돼 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해외 수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금성사의 경우를 보면은 금년 들어 미국을 비롯한 26나라의 전자제품을 수출해서 지난 3월까지 32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나라 전자 가전 산업의 태동기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가전 산업은 지금 전 세계 1위 차지까지 성장했는데요. 작년의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생활 가전업체 점유율을 보면 1위와 2위를 석권했습니다. 전통의 가전 강자인 GE와 월풀을 모두 제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서 생활 가전 산업이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생활 가전의 고급화 전략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LG전자 역시 프리미엄 생활 가전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K가전의 위상과 지속 발전을 위한 과제를 오늘 강하다 K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이 삼성이나 LG 가전 제품을 보는 게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죠. 전 세계 가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K가전 세계적인 위상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2020년부터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산업의 대표주자인 반도체 역할도 있었지만 특히 가전 부문의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없는 LG전자는 가전과 TV 부문 매출이 작년에 사상 최대 50조를 기록했고 세계 1위인 월풀을 제쳤습니다. 반도체가 같이 있는 S사는 전체 영업이익만 50조가 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가전 부문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장입니다. K가전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위기를 맞이하고 한때는 이제 백색가전 전체를 포기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제품 프리미엄 전략하고 글로벌 전략이 성공을 거둬서 이제는 그 가전 브랜드도 이제 그 한류의 대표 주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전제품의 품목도 변화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의류 관리기라든지 식물 재배기, 또 수제 맥주 제조기 이런 새로운 가전 영역을 창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잘 아시는 대로 가전은 대표적인 사용자 중심 제품으로서 기술이 주도하는 제품이 아니고 사용자, 즉 고객의 니즈와 사용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의류 관리기, 스탠바이 미 TV 등은 소위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고객의 사용 여정을 잘 분석하고 살펴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사용자 경험, 기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고객, 커스터머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한 제품 개발에 아주 경험과 실력이 많이 쌓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의류 관리기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 자체를 창출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스탠바이 미 TV나 전자 마스크팩, 식물 재배기 같은 거는 신제품하고 비스포크 제품 같은 것들은 프리미엄 전략을 바탕으로 신제품과 그 신규 시장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과 신규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지 선점의 효과가 있는데요. 블루오션, 요새 말로 치면 블루오션 지대를 이제 개척하는 거죠.
애플의 아이팟이나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을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K가전은 이런 실력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K가전이 이렇게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K가전의 성공 공식은 프리미엄 제품화와 글로벌 맞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용자 경험, 즉 고객 경험을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백색 가전은 생활의 필수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히 최고급 제품을 제외하고는 일본 등 선진국 제조회사들이 기능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하지 않고 원가 절감, 가격 경쟁력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제조 기지의 해외 이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전업계도 처음에는 약간 이 글로벌 추세를 따라서 2000년대 초기에는 이제 그런 전략을 추구하다가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급화 또 글로벌 전략 이런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선 국내 제품의 프리미엄화와 고급화를 기능 개발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의 감성과 취향을 얻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것이 아주 제대로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 6년 전 일입니다만 제가 FTA를 취재하러 칠레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공항에 내려섰더니 그 공항에 수백 개에 달하는 이 공항 모니터가 전부 삼성전자더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칠레에 삼성전자가 진출하면서 노후한 공항의 모니터들을 전부 삼성 것으로 교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마케팅의 씨앗들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교수님이 K가전이 세계를 선도하는 배경에 인간공학적이다, 즉 사용자의 편의를 매우 잘 살리고 있다.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더군요. 이 K가전의 인간공학적인 특징,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네. 이거는 뭐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전은 본질적으로 이 사용자 경험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기업에서는 이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업부 이름에 전부 X를 붙이고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를 붙일 정도로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체제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LG전자 회장님은 2022년 신년사에서 이 고객 경험을 반영한 제품 개발 그룹의 경영의 목표로 삼겠다고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간공학, 이제 영어로는 이제 휴먼 팩터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쓰는 의자나 신발이 사람의 신체에 맞게 잘 설계가 되듯이 가전제품도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작하기 편하도록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용자의 불편,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페인 포인트, 고통점이라고 하는데, 이 페인 포인트를 잘 줄이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이 이제 인간공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품의 표시부, 또 동작부, 또 조작하는 조작부,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설계하는 실력이 우리 가전업계가 이제 아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와 모바일 부분의 소프트웨어 능력, 이런 것이 가전에 이제 적극 채용이 돼서 제품 기능의 개발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가전업계가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배경을 보면 물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싸게 판다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콕 현상이 늘어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제품을 많이 쓰게 되는 이것이 사실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일상 회복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역으로 이 가전업체들이 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집에서 많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TV나 가전제품을 이제 사용해보고 이제 바꾸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우리나라 가전업계도 이런 추세에 이제 혜택을 작년까지 입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런 이제 교체할 수요들은 이제 거의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줄어들고 가전제품의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가전 LG전자, 삼성전자 상반기 실적 보면 약간 작년보다는 못하거든요. 크게 못하진 않은데 이런 추세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상의 자리지만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K가전,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K가전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공 요인이었던 프리미엄화와 글로벌 맞춤 전략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맞춰서 첫 번째로 그 사용자 경험에 기초한 창의적인 신제품 이런 노력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IT와 모바일의 실력을 이용한 가전의 기능 강화와 플랫폼 전략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전제품은 사용자 중심,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런 사용자 경험과 니즈를 지속적으로 제품 혁신에 이용하는 그 제품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요약해 주셨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또 정부가 뒤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정책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시는지요? 이 가전제품은 대표적인 소비자 중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와 소비자의 그 긴밀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즉 이제 소비자 니즈가 체계적으로 제품 개발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조사가 소비자 데이터 같은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면서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다시 소비자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과 ICT 융합 이런 추세가 이제 가전 제품에도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화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화되는 산업의 플랫폼화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전 제품에 결국 이제 가전 산업도 지능화, 인공지능 또 이런 지능형 서비스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침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강하다 K, 오늘은 K가전에 관해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